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하이슨 힐링 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슨 힐링 하우스는 가정교육, 자아성장, 인체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심리건강, 신체건강, 자아개발 등 관련의 책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한발효해독학회 고문이시며 인체정화 프로그램의 창시인인 김세현 선생이 지으신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입니다. 인체정화, 건강혁명, 스스로 고치는 몸 이야기.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비만과 고혈압, 당뇨, 암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몸부터 정화하라.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비우고 새로 채우는 인체 정화 프로그램.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Chapter 5 건강이 팔자를 바꾼다 중에 10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예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박 후보 문 후보께서는 입원과 외래 전체 진료비의 90% 보장을 약속하셨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14조 내지 20조 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 지금의 건강보험료를 2배 정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다. 문 후보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자기 부담하는 사람이 350만 명, 1000만원 이상은 100만 명이다. 박 후보님이 말씀하신 4대 중증 환자가 그 가운데 15%다.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하도록 하면 된다. 박 후보 그래서 4대 중증부터 시작하겠다. 재정 형편 부각하면서 보호 정상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상은 지난 2012년 12월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중앙선관위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차 대선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복지 실현 방안과 재원 마련에 관하여 공방을 벌인 부분을 따온 것이다.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 부분에 대하여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언뜻 드러나는 이야기만으로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복지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12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 경제 섹션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올해보다 11% 늘어 성장했을 재정 여력 약화. 내년 정부의 복지 지출이 사실상 100조 원을 돌파한다.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 5천억 원으로 정해 25일 발표했다. 이 중 복지 지출은 올해보다 4.8% 늘어난 97조 1천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재정용자 사업 5조 5천억 원을 합치면 광의 복지 지출이 102조 6천억 원에 이른다. 10.8%의 복지 지출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 5.3%의 2배가 넘는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보다 1.2%포인트 높은 29.4%에 달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예산 중 복지 지출 비중은 아직은 미국 44.3%, 영국 45.8%, 프랑스 54.3%, 독일 57.8% 등 OECD 선진국들보다 아직 낮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의 복지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30년이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복지 지출로 나가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매년 자동적으로 7%에서 8%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이다. 기사에서 보듯 경제 성장이 발목을 잡을 만큼 복지 예산의 지출이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 대선 토론에 나온 후보들은 40대 중증 질환, 심장병, 희귀 난치성 질환, 암, 중풍에 대한 통계만 언급했지만 중증 질환이 되기 전 단계와 만성 질환자까지 합치면 대사 질환으로 인한 국가의 의료비 지출은 어마어마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만성 질환자 가족의 생활의 질이다. 집에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세가 기우는데 환자 간호에 가족 전체가 매달리게 되고 당사자가 일을 하지도 못하는 데 따르는 기회 비용까지 합하면 가정의 행복은 저만치 물러가 버린다. 여기에 획기적으로 의료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국가가 복합 활성 효소를 통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끌어안는 것이다. 인체 정화를 통해 만성 질환의 발생을 미리 막는다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귀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행복 지수도 올라갈 것이다. 이보다 획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져 줄 방법은 없다. 더 이상 복합 활성 효소를 건강식품이라는 굴레에 묶어두지 말기를 바란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집 나간 소처럼 되찾아오기 어렵다. 행정부처 강료 및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네, 오늘의 내용을 읽으면서 저자님이 절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는 나라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고혈압, 당뇨 환자가 중국에서 이미 4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수치입니까?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께서도 健康中国, 건강 중국이라는 발전 방향을 세우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께서는 우리 의료는 예방을 위주로 중서의를 결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모든 정책에 통합시켜 최우선으로 발전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김세연 강사님의 소박한 마음을 받들어 저 또한 인체정화를 중국에 알리고자 마음먹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밝은 정책을 보면서 가슴이 뜁니다. 저희들을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건강을 되찾고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그려보면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상해에서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